뭐 음주운전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준이 많이 낮아졌죠. 그래서 0.03.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에서 회식을 하거나 변호사들끼리 이제 술을 마시고 하면 다음날 운전을 요새 안 합니다. 아예. 0.03은 정말 몸 컨디션에 따라서 이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날 먹었는데 아침에 나올 수 있어요. 최근에 어느 야구 선수도 0.05 살짝 넘어가지고 은퇴하고 그러셨잖아요. 왜냐면 다음날 그렇게 나올 줄 모르거든요. 0.03이면 전날 술 드시면 아예 운전하지 마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. 제가 했던 어떤 사건은 전날 술을 마셨어요, 집에서. 그러니까 이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술을 드세요. 그럼 왜 먹었냐 그러면 김장해서요. 이렇게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술 말고 다른 게 있으면 그냥 술을 드시는 분이죠. 근데 전날 혼자 집에서 술을 마셔요. 김치가 있어서 술을 마셨다는 거야. 그래서 마셨어요. 그리고 8시 반에 잠이 들어요. 근데 얼마나 푹 잤는지 다음날 3시까지 자요. 그런데 또 친구가 이제 3시 지난 전화가 와서 술 한잔 먹으러 나와라. 오케이. 그냥 차를 몰고 나갔죠. 갔는데 앞차를 받은 거예요. 앞차를 받았어. 근데 이분이 약간 이렇게 말이 좀 어눌해요. 받으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. 경찰이 오셨죠. 경찰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좀 어눌하잖아. 어눌하면 괜히 술 먹은 것 같잖아. 음주 측정을 했거든요. 0.1이 넘게 나왔어. 당뇨 있고 몸 컨디션 안 좋고 안주 그냥 김치하고만 먹었는데 소주 한 병 반인가 드셨거든요. 0.1 넘게 나왔어요. 기가 막히지 사실은. 기가 막히지. 말이 어눌하지 않았으면 그냥 음식 측정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술 냄새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좀 다른 문제예요. 혈중 알코올 농도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이온 음료를 입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혈액으로 뭐 이렇게 피 뽑아서 더 많이 나옵니다. 하지 마세요. 음식점 거부 형이 더 세요. 그러니까 딱 걸렸다. 그럼 그냥 엎드리셔서 음식점 그대로 응하시고 나온 거에 그대로 책임지셔야 돼요. 결론은 음주운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사안도 좀 재밌었던 사안인데 이분이 술은 많이 안 드셨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트레이너인데 몸도 좋으시죠. 술 조금 드셨어요. 자동차도 외제차로 좋은 차였어요. 그날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 홍대 이런 그런 분위기 나는 어떤 거리였는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조심스레 천천히 지나갔죠. 술을 좀 먹긴 먹었어. 근데 어떤 여자분의 발을 밟은 거예요. 근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이어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잘 몰라요. 아예 발이 뚱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발이 뚱뚱해서 이게 넘어가면 울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발을 밟고 지나가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모를 수가 있어요. 특히 이때는 이제 겨울이 아니었거든요. 겨울은 좀 그래도 두꺼운 뭐 신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름이면 뭐 샌들이나 아예 거의 맨발 같은 신발 이렇게 신으시는 분들이 많죠. 여자분이었는데 지나갔죠. CCTV 다 촬영은 된 거야. 나 운전자 몰라. 근데 갔어. 근데 여자가 막 소리 지르죠. 근데 남자 모르지. 뭐 그냥 운전만 하고 가니까. 그러니까 이게 가니까 소리 지르니까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차가 한 100m 지나가니까 차를 두드린 거죠. 그래서 섰어요. 그래서 자기 밟고 지나갔다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 몰랐지. 경찰 불렀죠. 음주 측정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살짝 넘었어. 뺑소니가 되는 거야. 뺑소니. 몰랐다고 그래도 안 믿어주죠. 여자는 발이 아프다고. 그래서 여자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. 발이 너무 아프다. 발이 너무 아프고 막 힘들고 병원 진단서 내고 다 해서 결국 도주 운전이 된 거죠. 특가법 도주가 되거든요. 특가법 도주는 웬간해서는 재판을 받으셔야 돼요. 그냥 벌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.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피해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내요. 사실은 뭐 제가 거의 안 다쳤고 남자의 처벌은 하지 않는다. 그래서 기가 막혀서 내 재판을 맡았는데 그 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. 그때 판사도 당연히 뭐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부르려고 했는데 이 피고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왔어요. 그래서 증인 안 부르면 안 될까요? 그래서 안 됩니다. 이거 지금 여자 원래 사실 다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다쳤다고 해가지고 합의금도 많이 받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여자가 안 나오겠답니다. 그래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안 나오면 나중에 과태료 부과해요. 꼭 필요한 증인. 과태료 부과해서 안 나오면 과태료 300, 500 막 부과하거든요. 그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. 형사사건은. 실체 진실을 밝혀야 돼. 민사는 좀 달라요. 민사는 안 나오겠다 그러면 굳이 뭐 강제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. 이 변호사가 증인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나와야 되는 운명인 거지.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 남자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. 난 나가면 난 많이 다쳤다 그러게. 제발 난 나가기 싫다 막 그런 거. 그래서 아니 난 피고인한테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나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좀 합의금을 많이 어떻게 시체말로 뜯어내려고 했는지 좀 밝혀서 정말 안 다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남자가 가만히 있더라고. 나오게 해야 됩니다. 변호사님, 왜요? 그날이 우리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.
둘이 사귀게 된 거야. 사귀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나한테 찾아온 거지. 그냥 자기가 그냥 다 인정하고 넘어가겠다. 사귄다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데. 무슨 실체 진실이야. 사랑이 우선이죠. 보호하겠다는데. 그래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어요. 판사님이 전화를 하셨어.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? 증인 나와서 물어봐야 되는데. 판사님, 둘이 사귄답니다. 그래서 판사님도 그렇군요. 그래서 그냥 다친 거 인정하는 걸로 해서 그냥 마무리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여기서 근데 쟁점이 뭐냐면, 이게 자동차로 사이드미러 옆에 거울로 치더라도 이 팔꿈치나 어디 그런 데 다치면 그게 상해진단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운전자는 잘 몰라요. 자기가 어떻게 치였는지. 약간 또 술까지 먹으면 더 몰라요. 그러면 뺑소니가 될 수 있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당연히 술은 마시지 말아야 되고, 특히 그 좁은 길 다닐 때는 자동차 안에 있는 룸미러라고 하죠. 그거하고 이 사이드에 있는 거울을 계속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거기서 막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부딪히는 경우 바로 그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. 아시겠죠? CCTV가 다 녹화되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늘 사람 많을 땐 정말 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가 있어요. 예.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안처럼 그 좋은 일도 생겼죠. 사귀게 됐으니까.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. 하여튼 사귀어가지고. 사귀는 것도 해결책이 되는 것 같긴 해요. 특히 사람 많이 통행하는 곳에 운전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예. 그 이후로 사귄 거예요?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막 합의하면서 전화하게 돼요. 트레이너가 또 몸이 좋았거든. 예,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